다이어트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 고민들 작성해 주시면 선착순 100분에게는 그 PDF를 좀 선물로 드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 다이어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못하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실행을 도울 수 있는 실행력 컨설턴트 생동대장 이유진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바라만 봐도 실행이 되게 하는 멘토 생동대장입니다.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패턴 출간했고요. 1000명 이상의 실행력 고민 있는 분들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책 출간이랑 또 책이 너무 뭔가 많은 사람에게 이 좋은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뭔가 저도 알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유명한 채널에 출연을 하셨어가지고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뭔가 전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책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뭔가 어떤 이야기가 담긴 책인지. 네, 이제 생각만 많고 이제 행동이 안 되는 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게 5단계로 나눠진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70만 이상이 되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님께서도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실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생동대장을 모실 때 너무 기대가 됐던 거는 저도 사실 그래요. 요즘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도 막 다이어트 정보도 너무 좋은데 이게 몰라서 못한다거나 더 안다고 해서 엄청 잘한다고 해서 잘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네. 해야지 되는 건데 네. 하기가 너무 싫다. 자꾸 작심삼일하게 된다. 저도 그렇고요. 저랑 함께하는 수강생들도 그거를 계속 겪다가 다시 했다가 겪다가 다시 했다 그런데 맞아요. 왜 이 유독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 실행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포기하게 될까요? 일단 정말 다이어트는 저도 너무 힘든 숙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를 찾아오는 수강생분들을 보면 다 소원이 0번이 0순위가 다이어트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왜 다이어트를 조금 못하게 되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제 우리가 방법은 다 알잖아요. 좀 덜 먹고 많이 좀 운동하고 좀 건강하게 먹고 이런 거는 아는데 정확하게 내가 왜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 나만의 원인을 일단 모르는 거 그리고 나만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 원인을 따른 우리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수용하고 나한테 맞지 않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실패하면서 나는 그냥 다이어트는 이번 생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나에게 맞고 네. 맞지 않다는 혹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분간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실행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정말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표도 막 보여주시고 자기가 작성한 거 그리고 운동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기록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이런데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행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이하다 하고서 그분을 좀 이렇게 살펴를 봤어요. 제가 당연히 의사는 아니지만 그러면 분명히 뭐 좀 호르몬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에게 좀 호르몬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떻게 보면 원인이 그건 거였잖아요. 나의 어떤 질병적인 원인이었잖아요. 분명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실행력 계속 올리면서 좀 꾸준히 운동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좀 살이 빠지네, 안 빠지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좀 원인을 좀 찾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체 쪽에 막 셀룰라이트 지방 덩어리들이 막 쌓여 있어서 그거를 고주파로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한마디로 좀 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감량이 너무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계속 맞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고 그냥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다가 맹목적으로
그래서 또 실패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뭐랄까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행동을 하면 네. 그에 응하는 약간 작은 변화나 이런 것들에도 있어야 또 다음 실행이 맞아요. 되고 뭐 네. 그러는 건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 너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음. 상황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네. 다이어트 막 외모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좋지만 네, 당연히 좋죠. 일단은 나를 네. 챙기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나를 돌보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 시작하면 음. 건강 검진 받는 것부터가 너무 좋죠. 진짜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살이 찌고 그런 분들 같이 만나다 보면 음. 내 몸에 뭔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살이 네. 많이 찌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려워서 음. 계속 미루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뭔가 이 영상을 뭔가 보시는 분들이 또 이 음. 얘기를 듣고도 음. 그런다면 뭔가 두렵더라도 네. 다이어트는 결국 나를 챙기는 행위니까 네. 건강검진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뭔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특별한 네.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 하기 싫은 사람을 하고 싶게 네. 만든다는 네. 게 엄청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 다이어트를 떠나서 네. 진짜 다이어트를 떠나서 어떤 일에 예전에도 공부하기 너무 싫었는데 공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참다 보면은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그쵸. 건데 그를 뭔가 사람들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신기하게도 네네네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랑 음. 또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라는 어. 이 생동대장의 이제 과거도 궁금해지고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제 패턴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되게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힘든 삶을 살면 좀 어떻게 뭐라도 해서 더 돈을 벌든지 조금 그래야 뭐가 인생이 나아지잖아요. 근데 항상 머리로 생각은 하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좀 간절했거든요. 간절했는데 퇴근하고 뭐 부업을 좀 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맨날 힘드니까 그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마음도 있고 간절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지? 거기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너무 이제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고시원에 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를 벗어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은 워낙 적었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렇게 살면 사실 너무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누가 습관 관리를 해봐도 그냥 뭐 작심삼일이고 21일 챌린지 같은 걸 해봐도 뭐 또 노드리표 같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네. 나는 그냥 이번 생은 망했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행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야, 뭐 그러면 그 약간 실행이 안 되던 시기에는 뭔가 체중도 그쵸. 좀 운동도 안 하고 그래요? 보니까 당연히 체중도 그랬고 건강 뭐 당연히 안 좋았고 돈도 음, 없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체중은 몇 킬로까지 이렇게 좀 체중이 늘었었다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뺐다 늘었다 이런 걸 좀 반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78kg에서 82kg까지 이제 쪘고 그래서 58kg까지 감량을 했는데 그때 저의 목표는 요즘 사람들이 막 뼈 말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뼈 말라는 아니었고 그냥 정상인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정상인.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네. 일반이 된다. 네. 사실 다 약간 뭔가 말로는 그냥 건강이 네. 최고다. 네네네. 나는 이게 정상만 해도 된다 하는데 이제 항상 뭔가 더 그 이상을 보니까 그쵸. 힘들어지기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건강이 목표였던 거네요. 네, 전 건강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건강이 네. 목표였던 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뭔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좀 자궁 쪽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게 원인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제가 좀 이게 뚱뚱했잖아요. 지방이 많으면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과다 분출이 된대요. 그래서 생길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의사쌤이 이제 살을 감량하면 또 그게 웃긴 게 재발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한 70%
80%가 재발 확률이 높은데,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재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살 빼셔야 된다고. 무조건 살 빼셔야 된다. 예. 그러면 재발 확률이 확 낮아질 거라고. 한 20% 정도 낮아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려면 해야겠구나. 살려면 이거 해야겠구나 해서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살려면 건강해지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 뭔가 크게 변화한 분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어떤 큰 이슈가 있었거나, 근데 우리가 어떤 코칭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끌 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네. 이제 이렇게 네, 더 먼저 건강해지게 미리미리 맞아요. 좀 하고 싶은 건데, 베스트죠, 그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사실은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건강이 큰 동기는 안 되고 있을 거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같은 비슷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좀 건강이 좀 나빠지기 전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솔직한 어떤 얘기와 조언 미리 좀 변화해 보신 분으로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 해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성분들은 그냥 좀 맹목적으로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다이어트, 약간 마르는 거 이런 거를 좀 꿈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내가 살을 빼야 하고 좀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사실 건강하게 만드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심적으로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중요성을 인지를 하지 못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몸과 마음과 삶을 좀 건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몸과 마음 건강. 제가 만난 어떤 분들도 네.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네. 뭔가 엄청 건강해지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쵸. 저 이상의 엄청 어떤 멋있는 그런 몸이 있고 또 건강해지고 싶은 어떤 일반인 분들께서 막 저기 이제 아이돌과 뭔가 내가 봤던 어떤 내 핸드폰 배경화면에서 있는 어떤 그쵸. 그런 프로필 사진들 맞아요. 이런 게 욕망이 자꾸 이렇게 음. 찰랑찰랑찰랑 거리면서 넘치고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괴감 들고. 네. 맞아요. 비교하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외모로 다가가는 일은 네네.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동반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괴롭고 그렇죠. 뭔가 오히려 실행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 외모 말고 네. 뭔가 이 다이어트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짚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외모 강박, 어떤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이게 내 잘못은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 맨날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준이, 외모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아래 댓글들 달리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또 이런 댓글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예쁨에도 불구하고 막 못생겼다, 이런 외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평가라고 하잖아요. 외모 평가, 그런 몸매 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노출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이렇게 살이 쪄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비난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쇠뇌된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해서 저 몸이 되고 싶은 건가? 그거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그냥 다이어트 해야지가 아니라 나 예쁜 몸 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나 다이어트 왜 해야지? 나 왜 이거 살을 빼야지? 나만의 그런 정의가 좀 명확하게 좀 서야 그래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나는 어떤 일반인 분들이 네. 대체로 철학하시거나 문학을 하지 않는다면 네.
왜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생각을 맞아요. 안 하지 않나요? 다 그러시고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도 다 다이어트가 저 영순이인데 다들 왜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하면 그냥요 네. 멋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네네, 싶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지속할 어떻게 보면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멋있는데 그냥 귀찮아 이렇게 귀결돼 버리고 나 하고 싶고 멋있고 되고 싶은데 귀찮아 이렇게 귀결되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아 난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다이어트 왜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뭐 체력을 좀 기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뻐지면 또 뭐 할 건데 제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그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엄청 찍어서 그 후에 이제 폭식증 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찍은 이유가 자기가 그러면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대요. 예뻐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해도 그냥 뭐 솔직히 그냥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괴리감, 현타를 많이 느껴서 이제 우울증까지 오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정말 저거 하면 예쁘겠지가 막상 그걸 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거 왜 하고 싶은데 그거를 꼭 저는 물어봐야 되고 반드시 나한테 답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패턴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다이어터도 그런 동기, 진짜 내면의 동기를 찾고 그 어렵지 어려운 이불 밖을 벗어나는 일을 네.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요게 있는데 이제 보통 실패 패턴을 좀 분석해 보면 실패 패턴을 분석해 보면 내가 계속 원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운동할 거야 하고서 새로운 습관을 그냥 기르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네.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과거 패턴, 내 현재 패턴을 먼저는 인지하는 거. 이게 우리 패턴 책에도 나오긴 했거든요. 네. 먼저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과거의 내 패턴을 돌아보는 거.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이만한 과거 패턴이 형성됐는데 내가 원하는 거, 새로운 거, 새싹을 이제 심어요. 근데 새싹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패턴이 계속 얘를 방해해요. 자라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새싹이 막 자라나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방해해. 그런데 우리가 얘를 모르잖아요. 과거 패턴을 모르면 방해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난 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자기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지가 없고 간절하지 않고 마음이 없었으면 저를 왔겠어요. 아니 PT를 끊겠어요. 헬스장을 가겠어요. 분명히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간절한데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방법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도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원인에 맞는 나만의 해결책, 나만의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 그 트레이너 동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네. 정말 뭐 어느 때고 이렇게 몸 관리 열심히 하시고 네. 정말 몰입해 계시고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바빠지거나 맞아요. 어떤 우선순위가 생기면 또 때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운동에 소홀해진다거나 늘 먹던 영양제를 놓치게 된다거나 맞아요. 좀 그러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저의 그 과거의 소화비만 막 고도비만 네. 이 시절의 저의 과거 패턴이 그렇죠.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과거 패턴이 한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요거는 그대로 있고 내가 이제 새로운 패턴을 심어줘야 되는 거,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턴이 많이 청소년 나무 정도로 이제 자라셨을 거예요. 뭐 큰 거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청소년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좀 타격을 받아도 괜찮아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목이 되고 거목이 됐다고 얘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다운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빠지고 하면 당연히 과거 패턴이 다시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지금 만약에 솔루션을 조금 만약에 드린다면 또 그냥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내 현재 상황을 좀 기록으로서 파악을 좀 해보고 내가 언제 식사하는지 얼마나 좀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남는 시간 없는지 파악해서 좀 남는 시간을 좀 활용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뭔가 저한테도 어떤 패턴들을 적용하듯이 맞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뭔가 이 패턴이 이야기도 있고 또 책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네. 뭔가 실질적으로 한번 또 적용이 되어 보았으면 해요. 아, 좋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뭐랄까 드릴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있다면은 네. 한번 좀 소개시켜주면 이 진짜 패턴이 뭔지 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실행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맞아요. 라는 것들을 영상 지식 전달로 그치지 않고 한번 좀 정말 실질적인 어떤 것들 좀 드릴 수 있다면 네. 한번 소개시켜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 보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댓글에 내가 다이어트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 고민들 작성해 주시면 제가 패턴 논리에 근거한 어디서부터 뭐부터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좋을지 다이어트 관련 패턴 가이드북을 좀 그렇게 선물로 드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선착순 100분, 선착순 100분에게는 그 PDF를 좀 선물로 드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되게 생각보다 큰 어떤 선물이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론도 너무 좋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떤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대부분이 일반인 분들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패턴의 이론을 어떻게 하면 진짜 초간단 쪽집게처럼 저도 지금 최근 많이 무너진 것 같거든요. 네. 과외해 주듯이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수강생분 사례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수강생분의 이제 다이어트 니즈에 맞춰서 이제 패턴을 좀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직장인이셨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그렇게 좀 비난에 가까운 피드백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딱 듣고서 집에 오면 그냥 이만한 양푼 같은 거에다가 다 밥을 막 넣고 남은 반찬을 넣고 엄청 매운 소스들을 뿌려서 그걸 막 섞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드신다고 이런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초간단 적용법 첫 번째는 내 패턴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인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너무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식을 먹게 된다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1번. 그리고 2번은 내가 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행동을 이제 정하는 거죠. 2번. 그리고 세 번째, 그 패턴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지를 계속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한 번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네,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행동했을 때는 내가 행동하지만 내가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그 대장님이 말한 패턴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또 카톡으로 막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획했던 사전에 전략을 짰던 그 전략을 대입하는 거죠. 대체 행동을 하고 그거를 계속 좀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장님 나 옛날에 그랬던 거 생각도 안 나. 요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요약을 하자면 보통은 이제 새로운 습관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패턴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 그게 먼저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습관을 만드는 방법들과 좀 다르네요. 네. 어떤 습관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반복해라. 네, 반복하는 아니에요. 것만이 쌓이는 거다. 어떤 마음의 근력이 쌓이는 거다가 아니라 그거를 너가 왜 하는데? 라는 질문 우리 영상을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그러니까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할까? 그리고 내 과거 패턴을 아는 거 한번 좀 생각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즐거운 약간 수다 다이어트 심리학 이야기가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채널은 더 좋은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다음 팟캐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